자, 솔직해지자. 너 어제 인스타그램 보면서 저 가방 예쁘다, 저 차 진짜 간지난다 생각하면서 카드 슬래시 할까 고민했지. 아니면 할부 남은 아이폰 들고 스타벅스 앉아서 난 왜 돈이 안 모이지? 라고 한숨 쉬고 있거나. 사실 말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거든. 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케팅에 완벽하게 낚인 거지. 오늘 내가 진짜 부자들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 유독 중산층만 목매는 가짜 사치품 5가지를 탈탈 털어줄게. 이거 오늘 안 들으면 너 평생 부자 코스프레 하다가 진짜 가난해질 수도 있어. 내 이름은 뱅이야. 난 돈의 흐름과 부의 심리학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나름 열심히 버는데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제자리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시작해볼까? 보통 사람들은 돈 아껴서 저축해라 라고 하지? 근데 그게 함정이야. 저축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못 돼. 인플레이션이 연 3, 4%인데 은행 이자가 2%라면 네 돈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씩 녹아내리는 거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저축을 못하는 이유에 있어. 바로 과시적 소비 때문이지.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말했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비싼 물건을 산다고. 근데 못 낀 건 뭔지 알아? 진짜 부자들은 지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부자니까. 카푸어의 상징, 엔트리급 수입차. 자, 봐봐. 5천만 원짜리 독일차를 60개월 할부로 샀다고 치자. 월 할부금 약 90만 원, 보험료와 기름값 유지비 약 40만 원, 합계 월 130만 원. 이걸 5년 동안 모아서 연수익률 8% 지수펀드에 넣었다면 130만 원 곱하기 60은 7,800만 원. 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면 약 1억 원이 돼. 넌 1억 원짜리 자산 대신 5년 뒤 중고차값 2천만 원 남는 감가상각 괴물을 선택한 거야. 부자들은 차를 이동수단이나 절세 도구로 보지 신분증으로 안 봐. 로고만 박힌 엔트리 명품 지갑과 벨트.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지 라며 사는 8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직장인이 명품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기업의 진짜 캐시카우는 VVIP용 1억 원짜리 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부 끊어서 사는 100만 원짜리 지갑이라는 거야. 넌 지금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지. 최신형 스마트폰과 가전, 할부의 노예. 지금 네 손에 든 스마트폰 기농에 몇 퍼센트 났어? 10%도 안 쓰지? 150만 원짜리 폰을 2년마다 바꾸는 건 매달 6만 원씩 허공에 뿌리는 거야. 에이, 6만 원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했지? 그 6만 원이 네 노후 자산의 시드머니를 갉아먹는 거야. 배달 음식과 프리미엄 디저트. 이건 심리적인 건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널 망치고 있어. 한 끼에 3만 원 하는 배달 음식, 한 잔에 7천 원 하는 커스텀 커피, 하루에 4만 원씩 쓰면 한 달에 120만 원이야. 부자들은 식사에 돈을 안 아끼는 게 아니라 영양과 시간에 투자해. 대충 때우려고 시키는 배달 음식에 돈을 쓰는 건 중산층의 특징이야. 무리한 영끌로 산 거주용 대출 아파트. 집은 무조건 사야지. 맞아. 근데 네 소득의 50% 이상이 원리금으로 나간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 라이어빌리티야.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건 부채라고.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숨 막히게 사는 건 사치스러운 도박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럼 평생 구질구질하게 커피도 안 마시고 버스만 타고 다니라는 거야? 아니, 내 말 오해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건 우선순위야. 사람들이 왜 가짜 사치품을 사는지 알아? 즉각적인 보상 때문이야. 성공은 멀리 있고 힘들지만 명품 가방은 카드만 긁으면 바로 내 손에 들어오거든. 뇌에서 도파민이 팍 터지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인생 한 번뿐인데 즐겨야지. 자, 비유를 들어볼 때 너 지금 배고프다고 네가 나중에 심을 사과나무 씨앗을 볶아 먹고 있는 거야. 당장은 맛있겠지. 근데 나중에 네 과수원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걸?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부자가 되는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서 무엇을 사느냐의 싸움이야. 지금 당장 실행할 3단계. 가계부 앱 깔지 마. 대신 딱 한 달만 고정비 말고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적어봐. 가짜 사치 예산을 자산 예산으로 바꿔. 그 130만 원 차 할부금 대신 우량주나 ETF를 사. 물건 대신 경험과 지식에 써. 100만 원짜리 가방 대신 10만 원짜리 책 10권을 사서 읽어봐. 네 몸값이 올라가면 100만 원짜리 가방은 그냥 마트 봉투처럼 느껴질 날이 올 거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 진짜 부자는 낡은 티셔츠를 입어도 여유가 넘쳐. 그 여유는 통장의 잔고와 시스템 수익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봤지? 넌 이미 상위 1%의 실행력을 가질 준비가 된 거야. 대부분은 3분 보고 껐을 테니까. 가짜 사치품으로 네 미래를 팔지 마. 넌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 영상이 네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네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 잔소리 해줄게. 자, 오늘부터 네가 끊을 가짜 사치품은 뭐야? 댓글로 남겨줘.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 자, 솔직하게 말해보자. 너 어제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아마 10중 8구는 나중에 고생 안 하려고,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일 거야. 그치?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 수천 명을 인터뷰했어. 그때 저축 더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더 모을까가 아니라 돈을 왜 그때 안 썼을까를 후회하며 눈을 감아. 오늘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네가 지금 착실하게 모으고 있는 그 돈이 어쩌면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 주범일 수도 있으니까. 내 이름은 뱅이야. 난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지금 참고 나중에 즐겨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퍽퍽하고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흔히들 그래. 한 푼이라도 아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라. 자, 봐봐. 사실 말이야. 이건 반만 맞는 소리야. 복리는 시간과 결합할 때 강력하지.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도 흐르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노후 준비라는 프레임, 사실 금융권에서 만든 마케팅일 확률이 높아. 60세에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 말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젊은 층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왜냐고?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써.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에는 사용 가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야.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A. 25살에 친구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500만 원을 씀. B. 그 5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굴려 65살에 약 7,600만 원을 만듦. 표면적으로는 B가 이긴 것 같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자. A는 그 여행의 추억을 40년 동안 꺼내 먹으면서 인생의 만족도, 즉 기억 배당금을 매년 얻었어. 반면 B는 65살에 무릎 아픈 상태로 7,600만 원을 들고 유럽에 가. 그때 25살의 에너지가 나올까? 절대 아니지. 이건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야. 같은 100만 원이라도 20대 때 주는 행복의 크기와 70대 때 주는 행복의 크기는 10대 1 수준으로 차이나. 네가 지금 억지로 참고 안 쓰는 그 돈은 미래에 힘 빠진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젊은 너의 기회를 뺏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노후에 돈 없으면 비참하자. 맞아. 당연히 비참하지.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알아?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걸 쓸 신체적 자본이 바닥난 거야. 실제 통계적으로 사람의 신체 능력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해. 이걸 경제학적으로 자산의 가치 하락이야. 네 몸이라는 기계가 녹슬고 있는데 기름만 계속 쟁여두면 뭐해? 기계가 멈추면 기름은 그냥 고철이랑 같이 폐기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통찰력이 필요한 구간이야. 사람들은 죽을 때 통장에 잔고가 남는 걸 성공한 인생의 증표라고 착각해. 근데 사실 그 잔고는 네가 인생을 살면서 더 누릴 수 있었던 경험을 포기한 노동의 대가일 뿐이야. 미국에서 수천 명의 자산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산의 아주 일부분만 쓰고 세상을 떠나. 유산으로 물려주면 된다고? 자녀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는 그들이 3, 40대일 때지 네가 80, 90세에 죽어서 물려받는 50, 60대일 때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뱅이 딱 정리해 줄게. 순자산 정점 찾기. 네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모아야 할 시점은 죽기 직전이 아니야.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지. 그 이후부터는 자산을 서서히 써 내려가는 디아큐뮬레이션 전략이 필요해. 경험의 포트폴리오 짜기. 재테크 포트폴리오만 짜지 말고 지금 아니면 못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30대에만 할 수 있는 것, 40대에만 할 수 있는 것에 예산 우선 배정해. 생존 가계부 쓰기.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면 그중 20만 원은 무조건 미래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경험 비용으로 따로 떼어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야. 친구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숫자에 집착하다가 정작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경험을 놓치지 마. 오늘 영상 보고 나도 너무 미래만 보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성공이야. 당장 이번 주말에 네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돈 아까워서 미뤘던 그 일
딱 하나만 해봐. 그게 네 인생이라는 통장에 가장 높은 이율의 배당금을 꽂아줄 테니까. 도움됐어?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번엔 더 날카로운 금융 이야기로 돌아올게. 뱅이었어. 넌 오늘을 살고 있니?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살고 있니? 너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 월급은 왜 통장을 스치기만 할까? 우리 부모님도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집 한 채 갖기 힘들었을까? 주변을 보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사는데 누구는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대출 이자 갚기에 급급해.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아, 가난도 유전인가 보다. 이번 생은 틀렸네. 솔직히 말할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가난이 유전되는 건 네 혈액형이나 DNA 때문이 아니라 네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경제적 유전자, 머니 스크립트 때문이야. 오늘 그 사슬을 끊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내 이름은 뱅이야. 난 부의 대물림과 마인드셋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안 모일까? 라는 막막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자, 봐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사실 말야, 이건 완전 개소리야. 미국에서 로또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한 통계가 있거든.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해. 수백억 원을 손에 쥐어줘도 가난한 마인드를 못 버리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럴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한선 설정이라고 불러. 우리 무의식 속에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만 가져야 해 라는 보이지 않는 온도계가 있거든. 그 온도를 넘어서는 돈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불안해져서 어떻게든 그 돈을 써버리게 만들어.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 내 친구 중에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A와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B가 있어. 사람들은 당연히 A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 근데 5년 뒤에 보니까 B가 자산이 훨씬 많아. 왜일까? A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은 쓰려고 버는 거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자랐어. 그래서 연봉이 오를 때마다 차 바꾸고 오마카세 가고 명품백 사면서 과시적 소비를 했지. 반면 B는 부모님이 돈은 기회를 사는 도구다 라고 가르쳤어. B는 연봉의 50%를 무조건 먼저 떼서 투자했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 A. 연봉 8천, 세후 월 약 540만 원, 생활비 및 품위 유지비 500만 원 사용, 저축 40만 원, 10년 뒤 원금 4,800만 원. B. 연봉 4천, 세후 월 약 290만 원, 생활비 140만 원 사용, 저축 및 투자 150만 원, 연수익률 8% 복리 가정, 10년 뒤 약 2억 7천만 원. 수입은 A가 2배인데 자산은 B가 5배가 넘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가 만드는 복리의 마법이야. A는 돈을 소비재로 받고 B는 돈을 씨앗으로 본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뱅,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14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흙만 파먹으라는 거야? 내 말 오해하지 마.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지. 비유를 들어볼게. 네 인생이라는 밭에 물을 줘야 하는데 지금 너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야. 독의 구멍을 먼저 막아야 물이 차오를 거 아니야. 그 구멍이 바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야.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라는 생각이 네 부의 사슬을 꽉 쥐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가난은 돈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의 부재라는 거야. 자, 봐봐.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이게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지? 라고 물어봐. 근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 남들이 보기에 어때 보이지? 혹은 이거 세일하나?를 먼저 봐.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 가격표에 있는 거지. 부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언어부터 바꿔야 해. 돈은 나쁜 거야. 돈 많으면 변해가 아니라 돈은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야.로 이번 달도 망했네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딱 3가지만 시작해. 너의 머니 스크립트 쓰기. 부모님이 돈에 대해 자주 했던 말 3가지를 적어봐. 그게 지금 네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면해. 먼저 저축 시스템 구축. 월급 들어오자마자 30%는 무조건 다른 계좌로 빼. 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뺀 돈 빼고 남은 걸로 사는 거야. 자본주의 공부하기. 하루 10분이라도 경제 기사를 읽거나 내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익혀.
네 부모님이 가난했을 수 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30년 뒤에 네가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건 네 선택이야. 가난의 사슬을 끊는 건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남들 놀 때 공부해야 하고 남들 살 때 참아야 하니까. 근데 말이야, 그 잠깐의 인내 뒤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네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거든. 오늘 내용이 좀 뼈 아팠다면 그건 네 마인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야.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더 미친 통찰력으로 돌아올게. 안녕? 자, 솔직히 말해보자. 너 어제 월급 들어오자마자 뭐 했어? 아마 와, 이번 달도 고생했다 하면서 일단 적금 통장에 50만 원, 100만 원 딱 이체하고 안도감 느끼지 않았어? 나는 성실하게 저축하니까 나중에 부자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야. 근데 미안한데 그거 착각이야.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그 돈, 사실은 네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은행 건물 1층에 있는 대리석 바닥 가는 데 쓰이고 있어. 너는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중이야. 내 이름은 뱅이야. 난 은행의 수익 구조와 예금자의 손실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나름 열심히 모으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네가 믿고 있던 그 견고한 예적금 신화를 완전히 박살내줄 거니까.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상식이 있지. 은행은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고마운 곳이다. 사실 말이야. 은행은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돈장사꾼이야. 자, 봐봐. 은행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단순해. 예대 마진이지. 네가 예금하면 이자를 3% 정도 주지. 근데 그 돈을 옆집 철수한테 빌려줄 때는 대출 이자로 4%에서 5%를 받아. 가만히 앉아서 중간에서 1%에서 2%를 그냥 먹는 거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통계 하나 알려줄까? 2023년 한국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0조 원을 넘었어. 역대급이지? 이 돈이 다 어디서 왔겠어? 맞아. 바로 안전을 담보로 네가 포기한 수익들이 모여서 만든 숫자야. 너는 와, 이자 3만 원 붙었다 하고 좋아할 때 은행은 네 돈으로 3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뱅, 그래도 원금 손실은 안 나잖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오케이, 그럼 우리 계산기 좀 두드려 보자. 네가 1,000만 원을 연 3% 금리 예금에 1년 동안 넣어놨다고 치자. 1년 뒤에 이자가 30만 원 붙겠지? 명목이자 300만 원에 이자 소득세 15.4% 46,200원을 빼면 실제 손해주는 이자는 25만 3,800원. 근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봤어? 최근 물가 상승률이 보통 3%에서 4%를 찍지? 만약 물가가 4% 올랐다면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1,040만 원이 필요해진다는 뜻이야. 결국 너는 가만히 앉아서 15만 원을 손해본 거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네 원금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이미 깎여 나갔어. 이게 바로 은행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의 진실이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예적금에 목을 맬까? 그건 우리 뇌가 손실 회피 편향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거든. 은행은 이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너를 안심시키지.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원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아무런 가치 창출 없이 썩히는 거야. 비유를 들어볼까? 네가 소중한 씨앗, 즉 자본을 가지고 있어. 이걸 땅에 심고 물을 줘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지. 근데 너는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서워 하면서 그 씨앗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둔 거야. 시간이 지나서 서랍을 열어보니 씨앗은 말라 비틀어져 있어. 이게 지금 네 예금 통장의 모습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은행의 예금을 저축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에게 은행은 레버리지를 빌려오는 곳이지 내 소중한 돈을 모셔두는 금고가 아니야. 부자들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 부동산, 주식, 사업에 투자해. 즉,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부자들에게 빌려주는 연결 통로일 뿐이야. 네 피 같은 돈으로 부자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지. 이 구조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예금 통장 숫자에 만족할 수 없을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예금 다 깨고 주식 몰빵하라고? 아니, 그건 더 위험해. 뱅이 추천하는 단계는 이거야. 비상금만 남겨라.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예금에 둬라. 이건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니까. 공부의 비용을 지불해라. 적금 넣을 돈 중 일부로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소액이라도 직접 우량 자산을 사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을 찾아서 돈의 자리를 옮겨줘.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네 돈이 네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해. 은행을 위해 일하게 하지 말고. 오늘 내용 좀 충격적이었지?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네 진짜 자산이 쌓이기 시작할 거야. 네 미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계속 이런 진실들을 파헤쳐 줄게. 같이 부자 되자. 자, 다음엔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실손보험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하는데 궁금하면 댓글 달아줘.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안녕. 야, 너 혹시 매달 자동이체 문자로 보험료 15만 원,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난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어 라고 뿌듯해하고 있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 보험증권 제대로 열어본 적 있어? 아마 없을걸? 대부분은 아는 설계사 이모가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나중에 다 돌려받아 라는 말에 홀려서 사인했겠지. 근데 그거 알아? 네가 매달 내는 그 돈 중에 절반은 사실상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을 확률이 90%가 넘어. 오늘 그 눈먼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아주 밑바닥까지 털어줄게. 내 이름은 뱅이야. 난 효율적인 보험 설계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보험료는 비싼데 정작 아플 때 보장 못 받을까 봐 걱정되거나 남들 다 드는 특약이라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가 싶어서 답답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 보험은 많이 넣을수록 안전하다 하는 거야. 미안한데 이건 보험사가 만든 최고의 가스라이팅이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가 넘어. 근데 보험 유지율은 10년만 지나도 20%대로 뚝 떨어져. 왜 그럴까? 처음엔 다 해줄 것처럼 특약을 덕지덕지 붙여서 월 20만 원씩 내게 만들거든. 그러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면 결국 해지해버리는 거야. 그때 네가 낸 돈 보험사가 꿀꺽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설계사들이 절대 말 안 해주는 가성비 최악 3대장 특약. 지금 바로 계산기 두드려보자. 첫 번째, 질병 사망 특약. 보통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끼워 팔지. 자, 80세 만기 질병 사망 3천만 원을 넣는다고 치자. 보험료가 대략 월 2, 3만 원이야. 20년 내면 총 600만 원 정도지. 근데 확률을 봐봐.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죽을 확률보다 그 돈을 연 복리 5%짜리 지수펀드에 넣었을 때 80세에 가질 돈이 훨씬 커. 심지어 질병 사망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져. 확률 낮은 도박에 내 생돈을 걸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얼굴에 흉터 남으면 어떡해요? 라는 말에 혹했지. 이거 1cm당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거 한 달에 몇천 원씩 내거든? 20년 내면 이것만 해도 100만 원이야. 살면서 얼굴 꼬매는 수술 몇 번이나 할 것 같아? 차라리 그 돈을 적금을 들어. 그게 훨씬 이득이야. 뱅,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해. 인간은 1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거든. 보험사는 이 공포를 팔아. 한 달에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암 걸렸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보험은 로또가 아니야. 보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재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 해. 흉터 수술비? 100만 원 없어서 네 인생 망하니? 아니잖아. 그런 건 네 비상금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줄게. 보험을 드는 건 태풍에 대비해서 지붕을 고치는 거랑 같아. 지붕이 날아가는 건, 즉 암, 뇌졸중은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대비해야지. 근데 지금 니는 지붕은 대충 고쳐놓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집 손잡이 금치라는 특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정작 큰 태풍 오면 지붕 날아가서 길바닥 나앉은 건 똑같은데 말이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갱신형의 공포야. 처음엔 싸 보이지. 3년마다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데 네가 60세 70세 돼서 소득 없을 때 보험료가 50만 원 넘게 뛴다면 그때 가서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 다 날리는 거야. 이게 보험사가 설계한 무서운 시나리오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정리해 줄게. 펜 들어. 보험증권권에서 특약 리스트를 봐. 갱신형이라고 적힌 건 일단 의심해. 암 진단비 같은 건 비갱신형이 국룰이야.
자잘한 수술비 1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들 다 삭제해. 그거 모아서 진단비, 즉 암, 뇌, 심장을 1,000만 원 더 모피는 게 훨씬 이득이야. 실손 의료비는 무조건 유지해. 이건 가성비 끝판왕이니까. 보험료는 네 월 소득의 7%, 10%를 절대 넘지 마. 그 이상은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네 미래가 바뀌는 거지 보험사가 네 미래를 바꿔주지 않아. 오늘 좀 뼈아픈 소리 많이 했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네가 힘들게 번 돈이 설계사 수수료랑 보험사 빌딩 올리는 데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거든. 보험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 하지만 잘못 가입한 보험은 너를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어. 오늘 당장 네 보험 증권 확인해봐. 그게 네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야. 자, 오늘 영상 보고 내 보험 확인해봐야겠다 싶은 사람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줘. 내가 아는 선에서 다 답해줄게. 그리고 이 영상 소중한 친구들한테도 좀 공유해줘. 걔네도 지금 눈먼 돈 뿌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다음엔 더 날카로운 금융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 좋아요 잊지 마. 오늘도 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어제 아는 형한테 연락이 왔어. 뱅, 진짜 기가 막힌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원금 보장은 기본이고 월 10% 수익이 확정이야. 상장 직전이라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자,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때? 나도 들어본 적 있는데? 혹은 진짜 그런 게 있나 싶지? 사실 말이야, 너만 알고 있으라는 그 정보, 이미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은 알고 있는 이야기야. 우리는 다들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해. 그래서 나만 아는 정보라는 말에 심장이 뛰는 거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게. 그 심장 박동 소리는 기회의 신호가 아니라 네 통장 잔고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의 경고음이야. 내 이름은 뱅이야. 난 투자 심리와 금융 사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왜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사기당하는 기분이 들지? 혹은 이건 진짜 확실한 정보 같은데 투자해도 될까? 하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오늘 네 전 재산을 지키는 방어 기제를 확실히 심어줄게. 사람들이 흔히 믿는 금융 상식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이 어딘가엔 존재한다는 믿음이야. 자, 봐봐. 금융의 대원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이건 물리 법칙 같은 거야. 사기꾼들은 이 법칙을 살짝 비틀어. 우리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리스크를 연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하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어 그중 70% 이상이 바로 원금 보장이라는 키워드에 낚인 거야. 명심해. 세상에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사기꾼의 협다닥.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그들이 말하는 월 10% 확정 수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보여줄게. 네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월 10%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1년 뒤 약 3,138만 원, 3년 뒤 약 3억 9천만 원, 5년 뒤 약 30억 원. 만약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유튜브 광고를 찍거나 너한테 전화를 돌릴 게 아니라 워런 버핏 옆집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어야 해. 5년 만에 1,000만 원을 30억으로 만드는 마법사가 왜 네 돈을 간절하게 빌리려고 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뱅, 나도 머리로는 알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같았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맞아. 그들은 네 지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결핍과 공포를 공격해.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안 하면 평생 벼락거지 못 면한다는 압박을 줘. 권위에 의해 복종, 가짜 수익 인증샷, 럭셔리카, 비싼 정장. 우리 뇌는 시각적인 권유에 약해. 메몬 비용의 오류, 처음에 100만 원 넣었는데 수익이 나네. 그럼 1,000만 원을 넣게 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설마 아니겠지 하며 현실을 부정해.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 확정. 금융시장에 확정은 없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되는 국채 수익률 정도가 유일하지. 그 외에 확정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99.9% 사기야. 비공개, 프라이빗. 이건 VVIP들만 아는 정보인데 라는 말. 진짜 비공개 정보는 너한테 절대 안 와. 재벌들끼리 다 해먹지 왜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순서가 오겠어? 단기간 고수익.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당장 빨리를 강조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사기를 피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절차라는 거야. 앞으로 뭔가 제안을 받으면 이 3단계를 무조건 거쳐. 1단계,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해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서 그 업체 이름 검색해봐.
안 나온다? 그럼 그냥 차단해. 2단계. 왜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시나요? 라고 물어봐.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고 감정에 호소한다? 100%야. 3단계. 24시간 법칙.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딱 2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결정해. 사기꾼들은 네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당장 입금하라고 몰아법치거든. 하룻밤만 지나면 안 보이던 허점이 보일 거야. 친구야, 세상이 너무 팍팍하지?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 그 마음 나도 잘 알아. 근데 말이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1,000만 원을 벌긴 힘들어도 잃는 건 한순간이야. 네가 땀 흘려 번 그 소중한 돈을 입만 산 사기꾼들의 명품 시계 사주는 데 쓰지 마. 투자는 마법이 아니라 인내고 공부야. 오늘 영상이 네 전 재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됐길 바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줘. 자, 이제 네 소중한 자산을 지키러 갈 준비 됐지? 이 영상이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난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올게. 안녕! 자, 다들 이런 적 있지? 침대에 누워서 무심코 쇼핑 앱을 켰는데 오늘만 70% 파격 세일이라는 빨간 배너가 떠. 원래 10만 원짜린데 지금 사면 3만 원이래. 그때 우리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 와, 대박! 지금 사면 7만 원 버는 거네? 라며 빛의 속도로 결제 버튼을 누르지. 그리고 택배가 오면 득템했다며 뿌듯해해. 근데 사실 말이야, 너 방금 7만 원 번 게 아니라 생돈 3만 원을 그냥 갖다 버린 거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걸 잃었을지도 몰라. 오늘 그 득템이라는 달콤한 착각이 어떻게 네 통장을 좀먹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보자고. 내 이름은 뱅이야. 난 우리가 돈을 쓰는 심리와 그 뒤에 숨겨진 기회비용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분명 아껴 쓰는 것 같은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사람들은 흔히 싸게 사는 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믿어. 어차피 살 거였는데 세일할 때 사면 이득 아니야? 라고 하지. 자, 봐봐. 여기서부터 네 상식을 좀 깨부숴야겠어. 미국 소매업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일 기간에 구매한 물건의 약 30%는 1년 안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된대.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사람들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 즉 이성은 마비되고 도파민이 솟구치면서 보상 회로가 작동해. 이건 금융결정이 아니라 그냥 약물 반응이랑 비슷한 거야. 네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는 그 순간 사실 넌 마케팅이라는 덫에 걸린 생쥐였을 뿐이야. 좀 더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볼까? 예를 들어보자. 네가 10만 원짜리 코트를 50% 세일해서 5만 원에 샀어. 넌 5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져. 지출 비용 마이너스 5만 원, 공간 비용. 그 코트가 네 옷장 한 칸을 차지하지. 서울 아파트 평균 평당 단가를 생각해봐. 네 옷장이 차지하는 그 한 뼘의 공간도 사실은 월세나 이자를 내고 있는 금쪽 같은 땅이야. 관리 비용, 세탁비, 정리하는 시간. 진짜 무서운 건 기회비용이야. 만약 네가 그 5만 원을 쓰지 않고 연수익률 8%짜리 지수추종 ETF에 넣어뒀다고 치자. 복리의 마법을 부리면 10년 뒤에 그 5만 원은 약 11만 원이 돼. 20년 뒤엔 23만 원이지. 결국 넌 5만 원짜리 코트를 산 게 아니라 미래의 네 자산 23만 원을 미리 갖다 쓴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진짜 잃는 돈의 정체야. 득템? 아니, 이건 미래의 네한테서 돈을 훔쳐온 거지. 뱅, 그래도 필요한 물건이면 세일할 때 사는 게 맞잖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필요의 기준이 문제야. 심리학에는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어. 하나의 물건을 새로 사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 사게 되는 현상이지. 세일한다고 싼 맛에 산 스니커즈 하나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바지를 사고 양말을 사고 결국 불필요한 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게 돼. 넌 지금 재고 관리 실패자가 되고 있는 거야.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면 손해라고 보고 미친 듯이 털어내려고 세일을 해. 근데 넌 왜 기업이 버리려는 그 악성 재고를 네 소중한 집으로 가져와서 개인 재고로 쌓아두는 거야? 기업의 손해를 네가 대신 떠안아주고 있는 꼴이라니까? 여기서부턴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세일은 네 돈을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구매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기업들은 알아. 네가 고민한 시간을 길게 가지면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란 걸. 그래서 타임 세일, 한정 수량이라는 장치를 걸어두는 거야. 네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으로 결제하려고. 비유를 들어볼까? 세일 상품을 사는 건 배고프지 않은데 뷔페에 가는 것과 같아. 돈을 냈으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몸, 당신의 집은 무거워지고 건강, 당신의 통장은 나빠지지. 진짜 부자들은 가격을 보고 물건을 사지 않아.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보지. 가치가 100만 원인데 가격이 100만 원이면 사. 하지만 가치가 0원인데 가격이 1000원이면 절대 안 사. 90% 세일을 해도 안 산다고. 왜? 0원짜리에 1000원을 쓰는 건 100% 손해니까. 자, 그럼 이제부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딱 3가지로 정리해 줄게. 오늘부터 당장 따라해봐. 1단계, 72시간 장바구니 법칙. 세일 문구를 봐도 일단 장바구니에만 넣어둬. 그리고 딱 72시간만 기다려봐. 3일 뒤에 다시 봤을 때도 이게 없으면 내 삶에 치명적인 지장이 있다 싶으면 그때 사. 장담하는데 90%는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했지? 싶을걸? 2단계, 정가 환산법. 세일 가격 보지 말고 이게 정가 10만 원이어도 내가 샀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봐. 정가일 때 안 살 물건이면 세일할 때도 사지 마. 3단계, 공간 사용료 부과. 물건을 하나 드릴 때마다 이 녀석이 차지할 내 방 면적의 임대료는 얼마인가를 생각해봐. 네 방은 창고가 아니라 네가 쉬는 공간이어야 돼. 오늘 이야기가 좀 뼈아팠을 수도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돈을 썼나 싶을 수도 있지. 근데 괜찮아. 지금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 돈을 모으는 건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에서 시작돼. 네 통장에 구멍을 내는 건 큰 지출이 아니라 싸니까 괜찮아 라며 가랑비에 옷 젖듯 빠져나가는 그 작은 결제들이야. 불필요한 재고로 네 집과 마음을 채우지 마. 그 돈을 네 미래에 투자하고 네 경험에 투자해. 그게 진짜 득템이야. 자, 오늘 영상 보고 나 어제 산 그거 취소하러 간다 하는 사람들은 댓글 남겨줘. 내가 하트 눌러줄게.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금융 이야기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내 이름은 뱅이었어. 다음 영상에선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올게. 안녕. 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 어제도 업비트나 키움증권 앱 들어가서 빨간불, 파란불 보면서 한숨 쉬었지? 남들은 에코프로로 대박 났다는데, 비트코인 1억 갔다는데 왜 내 계좌만 이 모양일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네가 주식 차트 뚫어져라 보고 있을 때 진짜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100만 원? 그거 주식 넣으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찍고 치킨이 몇 마리야 하면서 벌벌 떤 금액이지. 근데 이 틈새를 알면 그 100만 원이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수도 있어. 오늘 그 비밀을 다 까발려 줄게. 내 이름은 뱅이야. 난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쳤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목돈은 없고 주식은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상황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흔히들 그러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 1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2주, 비트코인 10만 원어치, 나머지는 적금.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금융 설문조사를 보면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비중에서 직접 운용하는 사업적 자산이나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아. 개미들은 숫자로 된 종이 쪼가리, 즉 주식에 목매는데 진짜 부자들은 내 손에 잡히는 실물의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 게으름 때문이야.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편리함이 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해.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안도감이 사실은 네 수익률을 갉아먹는 독이야. 반면에 실물 자산은 환금성이 떨어지지 바로 못 팔잖아.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심리적 동요 없이 가치가 오를 때까지 강제 존버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실물 투자의 무서운 점이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내가 아는 형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어. 이 형이 100만 원으로 뭘 했는지 알아? 삼성전자를 샀을까? 아니, 한정판 레고랑 빈티지 조명을 샀어. 뱅, 장난해? 애들 장난감을 투자라고 하라고? 자, 계산기 두드려보자. A 시나리오, 주식 100만 원 투자, 연수익률 10%. 대단한 거야. 1년 뒤 110만 원, 세금 떼면 더 줄어들음.
B 시나리오, 단종 예정인 레고 모듈러 시리즈 30만 원짜리 3개 구매, 1년 뒤 단종, 중고시장가 50만 원 형성, 150만 원, 수익률 50%. 이게 우스워 보여? 영국 바클레이스 리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집품 자산의 수익률이 전통적인 주식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어. 특히 희귀 위스키나 한정판 스니커즈, 디자인 가구 같은 것들이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야,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해? 그냥 예쁜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틈새라고 한 거야.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거든. 너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야. 자동차? 사자마자 가격 떨어지지? 근데 20년 된 리스토어 가능한 갤러퍼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 왜? 공급은 0인데 수요는 매니아층에서 꾸준하거든. 100만 원으로 이런 클래식의 영역에 있는 실물 자산을 조각 투자하거나 직접 매입해서 리셀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진짜 몰라.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지 알려줄게. 받아 적어. 너의 덕질 분야를 찾아라. 네가 신발을 좋아하든 시계를 좋아하든 심지어 희귀식물을 좋아하든 상관없어. 네가 잘 아는 분야여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 심리학적으로 자기 참조 효과를 이용하는 거야. 단종과 희소성에 베팅해라. 생산이 계속되는 제품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야. 무조건 생산이 중단됐거나 수량이 정해진 것만 봐. 커뮤니티에 잠입해라. 실물 자산의 가격은 네이버 검색창이 아니라 폐쇄적인 커뮤니티, 포럼, 오픈 채팅방에서 결정돼. 거기서 실제 거래가를 파악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거야.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주식은 변동성에 휘둘리지만 세상에 몇 개 없는 실물은 그 종잇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100만 원? 이거 그냥 두면 내년엔 치킨 30마리 살 돈이 25마리 분으로 줄어들걸? 하지만 제대로 된 실물을 잡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넌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 남들 다 아는 주식, 코인에 목매지 마. 100만 원이라는 소중한 시드머니를 숫자의 도박반에 던지지 말고 네가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변하지 않는 진짜 물건에 집중해봐.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돼. 그 100만 원이 나중에 1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잖아? 그럼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넌 이제 차트의 노예가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다가 되는 거지. 할 수 있어. 넌 생각보다 똑똑하고 기회는 아직 널려 있거든. 오늘 영상이 네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다음 영상에선 더 충격적인 수익처를 들고 올게. 그때까지 돈 공부 멈추지 마. 자, 솔직해지자.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했어? 아마 녹초가 돼서 넷플릭스 좀 보다가 스마트폰 스크롤하다가 잠들었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엔 어땠어? 알람 소리에 5분만 더 하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지옥철에 몸을 실었을 거야.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 네가 잠을 자는 그 7시간 동안 네 통장에 돈이 단 10원이라도 들어왔어?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넌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그냥 내다 버리고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거든? 근데 그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내 이름은 뱅이야. 난 자동화된 수익 구조와 자본의 효율성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죽어라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제자리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네 머릿속을 완전히 개조해 줄 거니까. 자, 봐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성실하게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거의 따라잡지 못했어. 쉽게 말해, 네가 작년에 300만 원 벌어서 사 먹던 치킨이랑 올해 300만 원으로 사 먹는 치킨 마리수가 다르다는 소리야. 넌 가만히 앉아서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 인간은 안정성을 추구하게 설계되어 있어. 월급이라는 마약에 중독되면 내 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무서워하게 돼. 에이, 내가 안 움직이는데 돈이 어떻게 벌려?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네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치자. 이걸 연수익률 10%짜리 시스템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72의 법칙에 따르면 네 돈이 2천만 원이 되는 데는 딱 7.2년이 걸려. 네가 잠을 자든 발리에서 서핑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근데 네가 이걸 노동으로 벌려고 하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네 시급을 계산해봐. 세금 떼고 차비 떼고 점심값 떼면 1,000만 원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노동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시스템은 복리라는 마법을 부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 1단계, 시드머니의 강제 이주, 자동 저축 시스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격리시켜야 한다는 거야. 내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뇌는 쓸 수 있는 돈이네? 라고 착각해.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거야. 방법? 월급날 네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용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해. 넌 그 돈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 2단계, 디지털 대리인 고용, 컨텐츠, 지식자산. 뺑, 넌 투자할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 들지? 괜찮아. 그럼 네 시간을 자산으로 치환해.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이게 다 뭐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네 분신들이야. 스토리. 내 지인 중에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밤마다 자기가 공부한 주식 일지를 블로그에 올린 친구가 있어.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잠자는 동안에도 구글이 광고료를 넣어주고 전자책이 팔려. 이제 그 친구는 내 대신 일해주는 노예가 100명쯤 있는 기분이야 라고 말해. 3단계, 지수에 올라타기, 검증된 시스템. 개별 종목 공부하기 힘들지? 그럼 시장 전체를 사버려.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네 자본을 태우는 거야.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버티는 거.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뺑! 지금 경제 위기라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다 잃으면 어떡해? 자, 잘 들어.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가장 저렴한 시기야. 워렌 버핏이 말했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넌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을 할인받고 있는 거야. 오히려 좋아해야지. 왜 겁을 내? 오늘 내가 말한 건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법이 아니야. 자유를 얻는 법이지. 돈이 복사되는 시스템이 없으면 넌 죽을 때까지 네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야 해. 하지만 이 3단계를 시작하는 순간 넌 네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거야. 처음엔 0.1원, 1원씩 들어오겠지. 근데 그게 쌓여서 눈덩이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 다신 예전으로 못 돌아갈걸? 자,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안 쓰는 구독 서비스 하나 해지하고 그 돈을 투자 계좌로 보내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오늘 영상이 네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깨줬다면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내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다짐을 적어줘.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다음 영상에선 이 시스템을 가속화하는 레버리지의 비밀에 대해 얘기할 건데 궁금하면 구독 누르고 기다려. 오늘도 고생했어. 하지만 내일은 좀 덜 고생하자. 뱅이었다. 너 어제 카드 결제 문자 왔지? 9,900원 아니면 14,500원.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어? 에이, 치킨 반마리 값도 안 되네. 커피 2잔 참으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넘겼지? 미안한데 그게 바로 네 은퇴장고에 구멍을 내고 있는 주범이야.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어도비, 거기다 기억도 안 나는 뉴스레터까지. 하나하나 보면 귀엽지. 근데 이게 다 합쳐지면 네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는 저주가 된다니까? 오늘 내가 왜 이 9,900원이 네 10억 자손가 꿈을 박살내고 있는지 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아주 뼈 때리게 분석해 줄게. 내 이름은 뱅이야. 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 버는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 부자가 되려면 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거야. 차를 바꾸지 말고 명품백을 사지 말라는 식이지. 근데 사실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가랑비야. 미국 금융 플랫폼 C+R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매달 구독료로 얼마 쓰는지 물어봤을 때 평균 $80 정도라고 대답했대. 근데 실제로 계좌를 까보니까 얼마였게? 평균 $219였어. 한화로 약 28만 원. 자그마치 생각했던 것보다 3배나 더 쓰고 있다는 거야. 너도 지금 속으로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 그게 바로 네가 이 저주에 걸렸다는 증거야. 자, 봐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9,900원이 왜 무서운지 수학적으로 보여줄게. 네가 지금 25살이라고 치자.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고 그 9,900원을 매달 연수익률 8%인 지수연동 펀드에
S&P 500 같은 거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복리 공식을 넣어서 35년 뒤 네가 60살이 됐을 때를 계산해보면 이 9,900원은 약 2,300만 원이 되어 있어. 겨우 2,30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 구독 서비스 딱 하나만 써? 아니잖아. 보통 5개에서 10개는 기본이지. 만약 네가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는 구독료 10만 원을 아껴서 투자했다면 그건 35년 뒤에 2억 3천만 원이 돼. 은퇴할 때 2억이 더 있고 없고는 네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숫자야. 9,900원은 그냥 커피값이 아니야. 네 미래의 시간과 자유를 미리 할부로 팔아치우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손해를 알면서도 해지 버튼을 못 누를까? 여기엔 기업들이 심어놓은 교묘한 심리학적 장치가 있어. 매몰 비용 오류. 이번 달 이미 결제됐는데 뽕은 뽑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영상을 봐. 시간까지 버리는 거지. 디폴트 옵션.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을러. 자동 결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나가게 만들지. 소유 효과. 일단 내가 구독해서 얻은 혜택, 쿠팡 무료 배송 같은 거를 잃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면서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넷플릭스 없으면 삶에 낙이 없는데 어떡해. 오해하지 마. 내가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네 계좌를 빨대 꽂고 있는 상태를 끊으라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을 관리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야. 자,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3단계를 알려줄게. 1단계, 구독 가계부 딱 한 번만 써봐. 카드 앱 들어가서 지난달 결제 내역 싹 훑어봐. 너도 몰랐던 2,900원, 4,500원짜리 서비스들이 툭툭 튀어나올걸? 그거 다 메모장에 적어. 2단계, 1개월 강제 단식을 해. 이건 꼭 필요해 라고 생각되는 것만 남기고 일단 다 해지해봐. 만약 1개월 동안 그 서비스가 없어서 미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결제해. 생각보다 없어도 잘 살게 되는 게 90%야. 3단계, 연간 결제로 돌리거나 아낀 돈을 자동이체로 투자해.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월 결제 말고 연간 결제로 해서 15에서 20% 할인받아. 그리고 아낀 그 소중한 몇만 원을 바로 주식 계좌로 쏴버려. 결국 부자가 되는 법은 복잡한 미분적분이 아니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명확히 알고 그 물줄기를 내 미래로 돌리는 것뿐이지. 너한테 9,900원은 지금 당장의 작은 즐거움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돈을 아끼고 모으는 습관은 훗날 네가 상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할 거야. 지금 당장 핸드폰 열어서 구독 목록 확인해봐. 그리고 하나라도 해지했다면 댓글로 나 오늘 저주 하나 풀었다 라고 남겨줘. 내가 직접 응원 답글 달아줄게. 오늘 영상이 네 경제적 자유에 1%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 안녕!